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사를 통해서 강조했었지요. 그리고 어제 청와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다. 당시 헬기 사격 사건,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을 밝히라고 특별 조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청와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진상을 규명할 책임, 권한, 역할 바로 국방부에서 하게 됩니다. 국방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밝혀서 국민 앞에 소상히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사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는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완전한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네, 오늘 대통령께서 특별조사를 지시한 바에 따라 국방부는 5.18 민주화 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빠른 시일 내 특별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 등에서 특별조사단에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것입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 SBS의 김영환 논설위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환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이제 국방부에서 청와대 지시가 가자마자 바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특별조사단을 이제 구성하겠다고 발표했고요. 그 특별조사단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단체가 참여하기를 원하면 바로 적극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미 몇 개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특별 지시를 내린 부분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당시 계엄군이 헬기를 이용해서 전일 빌딩, 이게 뭐냐면 광주 금남로에 있는 전일 빌딩인데 여기에서 지난 1월에 그 헬기에서 쏜 것 같은 그 총탄의 흔적이 185개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당시 그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했는지 여부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약간 미정인 상태로 남아 있는데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올해 1월에 밝혀진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것을 보고 국방부 장관에게 특별 지시를 내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전투기에다가 광주에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렸다는 사실이 또 이번에 새로 언론 인터뷰 통해서 드러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에게 특별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일단 국방부가 현재 그 국회 5.18 특별법이 이제 발의가 돼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발효되기 이전이라도 빨리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이니까 국방부에서 이 두 가지 사안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특별 조사를 실시하라 이렇게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겁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 벌써 3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이 아직까지 낱낱이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인식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공개된 상영되고 있는 영화 택시 운전사가 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정권도 바뀌었는데다가 그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이제 관객의 1000만을 돌파하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심이 또 어느 때보다 뜨겁지 않습니까? 기존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물론이거나 평소에 기존에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이렇게 별거 아닐 것처럼 생각했던 분들도 저 영화를 보고 나면 나도 모르는 저 상시에 저런 일도 있었구나. 저 부분에 대한 진실이 꼭 밝혀져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방송사에서 또 하나의 어떤 전투기 문제까지 꺼내지 않았습니까? 계속 이제 이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진실을 한 번쯤은 꼭 밝히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팀에서 5.18 관련 단체와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정말로 꼭 진상이 규명되기를 원하는 내용,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이 문제들 논의를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은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헬기 기총소사 문제는 광주 시민들이 엄청 많이 봤기 때문에요. 또 증언을 했는데 그것이 그 정부에서 또는 사법부에서 받아들여지지만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증언이 채택이 안 돼 가지고 네. 법적으로는 이제 헬기 기총소사가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는 다른 것이 네. 헬기에서 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구체적인 총탄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사뭇 다른 이제 결론을 이제는 이제 도달해야 되고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만원과 그 전두환 회고록 관련돼서 그 증거 자료를 그걸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광주지방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네. 증거로. 네. 그래서 이제 사법부가 이제 그걸 바꿀 수 있는 하나 계기가 이제 마련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바로 이 부분에 5.18 관련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지시한 내용은 헬기 사격 그리고 전투기 출격 대기 이 두 부분이었지만은 정말로 시청자 여러분 핵심 중에 핵심은 무고한 광주 시민들,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있었던 광주 시민을 향해서 총기를 발사한 발포 명령자를 밝히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수사 그리고 1심과 2심, 3심 재판 과정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논의가 정리되어 왔는지 이 부분을 잠시 뒤에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광주 민주화 운동 지난 80년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열흘 동안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김용환 의원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이건 이제 저도 뭐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젊은 층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최근에 택시 운전사 보고 참 그거를 느꼈다는 또 젊은이들이 많이 봤는데요. 한번 저희 날짜별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예. 일단 5월 18일 0시를 기해서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신군부의 그 휴기령에 반발해서 전남대생 200명이 시위했고요. 여기에 이제 특공대가 투입돼서 450명을 연행하고 또 80명이 부상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5월 19일에 군이 이제 개머리판과 진압봉, 대검으로 무장하고 무차별 강경 진압을 해서요. 당시에 그 김안부 씨, 당시 34살인 김안부 씨가 전두부 열상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에는 시위대가 20만 명으로 불었고 또 택시 차량에 또 시위가 있었는데 공수여단 병력들이 최루탄과 진압봉을 사용해서 또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21일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공수여단 병력이 드디어 발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조준 사격을 한 건데요. 이 발포는 이제 집단 발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조준 사격을 안 했다고 이렇게 부인하고 있죠. 그래서 그 책이 지금 심판 금지가 됐는데 이래서 발포를 하니까 시위대가 총기를 탈취해서 무장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대와 공수부대원 간에 총격전이 있었고 이런 가운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을 했고 계엄군이 5월 26일에 그 광주를 다 포위하고 통신교통을 이제 폐쇄하고 5월 27일에 광주 전역을 장악하기 이른 겁니다. 지금 5월 21일에 시위대와 공수부대원 간의 총격전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부분은 저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5월 21일 오후 1시에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서 계엄군들이 대규모 발포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총격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서 이 방송 끝나기 전에 여러분께 그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일 오후 1시에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던 시위대를 향해서 계엄군이 대규모 발포를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전날 밤에 광주 신역 앞에서 차량을 타고 돌진하는 시위대를 향해서 계엄군이 발포하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차량으로 막 돌진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유권 차원에서의 총기 발사다 이런 해석이 판결문에도 나왔습니다만 21일 오후 1시에 전남도청 앞에서 있었던 발포는 평화롭게 시위를 하던 시위대를 향해서 계엄군이 대규모 발포를 한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판결문을 통해서 밝혀졌던 내용이라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세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에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역사 바로 세우기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 검찰이 먼저 고소 고발이 들어오니까 수사를 했는데요. 기억나시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던 1차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피의자들이 정권 창출 과정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나 행위는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내란죄 등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형식 판단 우선 법리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발포가 특정인의 구체적인 발포 명령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행하여진 것임을 인정할 자료는 없었으며 사전에 계획된 의도적인 발포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검찰이 두 전직 대통령 기소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한 다음에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12.12.5.18 특별법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특별법 위헌 아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면서 결과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 다시 수사해서 구속하게 되죠. 2차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95년 11월 30일 발족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희성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21명을 공소 제기하였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마침내 역사의 법정에 섰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97년까지 법원의 판결이 계속되는데요. 1심 판결 어떻게 나왔는지 김영환 의원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당시 이제 96년 8월 26일 날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죠. 이거는 발포 명령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그 판결문을 보면요. 자위권 발동을 결정케 한 사람은 전두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자위권은 주영복 당시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자위권을 발동을 결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배후에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당시 계엄 지휘부로 하여금 자위권 발동을 결정케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자위권 발동 지시는 실질적인 발포 명령이다 이렇게 1심 재판부가 본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이제 사형 선고를 하기 이르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1심 판결문을 보면은 그 당시에 그 광주 사정이 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면은 5월 20일 밤에 시위대 차량 공격에 이제 발포했고 5월 21일 오후 1시에 아까 주영진 앵커도 말했습니다만 전남도청 앞에서 대규모 계엄군이 시위대를 향해서 발표했다. 이런 걸로 1심 판결에서 인정했고요. 그다음에 그날 오후 4시 45분에 계엄사령부, 그다음에 주영복 당시 국방부 장관이 자위권 발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 7시 반에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기자회견을 해서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발동하겠다는 사실을 천명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배후에 당시 전면에 나서진 않았습니다만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이것을 계엄사령부로 하여금 이렇게 자위권 발동을 하게 했다. 이것을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1심 판결에서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자위권 발동을 결정케 해서 발포를 실질적으로 명령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인정하게 된 거죠. 1심 판결문은 다소 명료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자위권 발동을 결정하게 한 사람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다. 그리고 자위권 발동 지시는 사실상의 발포 명령이었다라고 1심 재판부는 분명하게 규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2심, 3심으로 가면서 조금은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형량에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 가서 무기징역으로 바뀌게 되죠. 결정적인 이제 죄의 하나가 무죄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죄가 크게 말씀드리면 내란죄하고 내란 목적 살인 두 개가 있는 건데 내란죄는 1심, 2심, 3심 공의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란 목적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을 벌이기 위해서 특정인을 살인을 했다. 그러니까 광주 5.18 민주항쟁 같은 경우에는
발포한 것, 이것이 내란 목적 살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을 내란 목적 살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두 사람이 어차피 직접 총을 쏜 건 아니니까 발포해라라고 이제 명령한 것이 입증이 돼야, 그래야 내란 목적 살인이 딱 유죄가 나올 텐데 그게 입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뿐만 아니라 대법원에 가서도 내란 목적 살인 부분이 무죄가 나오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최종 형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좀 낮춰지게 된 겁니다. 예,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낮춰진다.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신 거고요. 보다 분명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말이죠. 지금 얘기가 다 나왔던 거죠. 97년 당시에 대법원 최종 판결 얘기에서 대법원에서 전두환 및 피고인들이 살상행위 지시하거나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인정이 되는데 시위대에 대한 사격 명령에 살상 발포 명령이 있었으면 분명하다. 내란 목적의 살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도 저건 심증은 있다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그렇죠. 책임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적용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내란 목적 살인 책임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어차피 총을 쐈는데 누군가는 명령을 했을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격에 대한 살상 발표문은 충분히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책임은 인정이 된다. 뭔가 잘못한 것은 맞아. 심증은 있었는데 문제는 판결로 쓰기 위해서 내란 목적 살인죄 유죄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피고인 전두환은 자위권 발동 지시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시위대가 아닌 이들에게까지 발포해도 좋다는 이른바 발표 명령이 광주 계엄군에게 하달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뭔가 발표 명령을 누군가는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저 피고인 전두환이 했다고 딱 잡아 판결을 쓸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책임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으나 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 그래서 내란 목적 살인죄는 무죄가 된 거고,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은 17년으로 형이 확정이 된 겁니다. 예, 여기서 제가 저 당시 취재를 했었는데 조금 기억을 한번 분명하게 떠올려 보면요. 5월 27일 광주 전남도청을 재진입하게 됩니다. 광주에서 있었던, 그때는 이제 시민들도 무장한 상태고, 그래서 광주 재진입 작전을 지시하면서 자위권 발동 이 얘기를 한 것은 명백하게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해도 좋다라고, 살상해도 좋다라고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 목적 살인 이 부분도 인정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그 전에 5월 27일 전남도청을 재장악하는 작전, 이 군사작전 말고요. 5월 20일과 5월 21일, 22일, 23일 광주 시민들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무장한 상태가 아니고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계엄군이 발포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위권 발동 명령이 내려진 사실까지는 확인을 했지만 이 자위권 발동 명령에 과연 살상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증거가 없다는 게 당시 법원의 판단이었다는 부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그러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1심, 2심, 3심 상당히 길게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예, 그럼 1심부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995년 12월에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반란 및 내란, 비자금 혐의 등으로 구속이 돼가지고 1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사형 선고됐고요. 근데 2심에 와서는 이게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추징금, 이게 이제 비자금 혐의인데 추징금 2,205억 원이 선고되고 대법원에도 똑같은 형이 지금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형을 살다가 1997년 12월 21일 날 사면이 됐죠. 사면이 됐죠. 12월 20일에 사면이 됐고, 저때 사면됐을 때 안양교도소에선가 나오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기자들이 감옥 생활이 어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들은 오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때 법정 안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친구이기도 하죠. 두 손을 꼭 잡고 재판받던 장면이 또 포착이 돼서 당시 기사화도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분은 2심 재판장을 맡았던 당시 권성 재판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국방부가 바로 조사팀 꾸려서 조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래서 검찰 수사
법원의 1심과 2심, 3심 판결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이 부분 보면서 여러분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도대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이미 앞서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민정기 비서관과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었지요. 민정기 전 비서관의 이야기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건 완전히 날조된 사실입니다. 그 당시 조준 사격한 일이 없고요. 앉아서 쉬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위 차원에서 사격을 한 거지. 난 영화는 안 봤지만 보면은 군인들이 쭉 도열해가지고 앉아서 자세로 일제 사격을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없어요.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그거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나왔고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건 없었다는 게 이미 다 확인이 됐습니다.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식의 집단 발포라는 건 발포 명령이라는 건 없었다 하는 것은 이미 밝혀졌어요. 검찰 수사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다 밝혀진 건 사실입니다. 찾아내지 못했다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 발표 명령을 찾아내지 못하는데 발표 명령이 있었다고 하는 주장은 무슨 근거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마찬가지죠. 발포 명령을 찾아내지 못했는데 발포 명령이 있었다는 주장은 무슨 근거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라고 민정기 비서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진상조사하게 되고 발포 명령자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기무사가 혹시 보관하고 있는 숱한 군 기밀 서류들 이것들의 봉인이 해제가 되면 혹시 단서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 37년이나 지났는데 당신은 모든 문서를 다 손으로 작성하고 타자기로 기껏해야 쳤을 텐데 과연 남아있겠느냐 이런 상반된 시각이 존재해요. 파일이 아니라 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이 그 당시에 작성됐다고 하면 신군부 세력에게는 굉장히 좀 불리한 문서입니다. 그 당시를 봐도 나중에 언젠가는 밝혀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서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었겠느냐. 파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는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기무사가 보관하고 있는 군 비밀 조난 자료에 대한 일단 비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비밀을 해제하고 그리고 과거 있었던 문건들을 통해서 일단 진상을 밝혀보려는 노력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1년 전 그 취재 수첩을 한번 뒤적여 봤더니 재판 과정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부분 또 5.17 계엄,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이 부분과 관련한 검찰 측의 신문 이 부분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답했던 부분이 있더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 것도 최규하 전 대통령이 강권하고 양보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답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렸었던 1980년 5월 21일 첫 총격과 관련해서 아까 조금 전에 총격전 이렇게 나갔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당시 계엄군이 12대를 향해서 대규모 집단적으로 발포했다. 오후 1시에 그 내용 여러분께 바로잡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바로 이 부분에서 집단 발포가 이루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 발포 명령을 과연 누가 내렸느냐 이 부분 밝혀내는 게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 될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